그래서 오늘 보는 게 본문 1과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a spark in you. 우리가 spark라 그러면 팍 불꽃 튀는 거죠. 그래서 네 안에 있는 불꽃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펭귄 한 마리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작년에 제가 효영이 선배 한 명을 강의를 할 때 저 옆 교실에 있는 했던 내용이고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볼 문법은 사실 이제 과거 완료가 가장 중점적인 문법이에요. 근데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 보통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언제 일어난 사건을 말해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죠. 맞아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 전체 시제가 전부 다 과거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전에 했던 경험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무슨 완료를 써주면 될까? 이때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혹은 과거 시점까지 해왔던 일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과거 완료를 쓰게 되는 거지.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럼 과거 완료지. 그러면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거는 얘가 시제를 표현해 주는 거야. have가 현재지. 그리고 완료되었어. BP지. 그러면 과거 완료는 우리가 have를 어떻게 써주면 될까? 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 뜻을 그대로 쓰면 돼. 그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저랑 같이 필기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자, Tom Mitchell is a British teacher입니다. 그죠? 영국 선생님이에요. Tom Mitchell은. In the 1970s 이렇게 얘기하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더랑 s를 붙여주면 보통 1970년대가 돼요. 년대. 그래서 더 보통은 여기 이제 그 10의 자리 나타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he worked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일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일했어요? 라고 봤더니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우리가 boarding school이라 그러면 약간 기숙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디에 있어요? in Argentina에 있는. 그죠? 그래서 얘가 기숙학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숙학교. 그래서 기숙사가 있는 학교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 기숙사가 있는 학교들이 꽤나 있어요. 그죠? One day, 하루는 he visited a beach and found a penguin that was injured and alone.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가 여기서 행동을 두 가지 했어요. 뭐 했죠? 처음에? 방문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찾았어요. 그죠? and라고 하는 친구로 이렇게 이어져 있죠. 자, 펭귄을 찾았어요. 근데 형용사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동사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자, 그러면 어떤 펭귄이냐면 was injured 되었던 펭귄이에요. 자, injure가 뭐 하단지 아시죠? 상처를 입히다. 그러면 펭귄이 상처를 입혔어요? 입었어요? was injured. 그죠? 근데 여기 뒤에 alon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동사가 injured라고 하는 과거분사 형용사랑 alone이라는 형용사를 둘 다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상처를 입었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던? 혼자 있었던 펭귄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병렬 구조예요. 이것도. 그죠? 그래서 과거분사라고 하는 건 뭐다? 과거분사는 하나의 형용사다. 이것만 기억해주면 얘도 형용사니까 형용사 두 개를 연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Michelle decided to help the bird. 자, 미셸이 결정했어요. 버드를 도와주기로. 그죠? He cleaned it, fed it, and even gave it a name. 그는 그것을 깨끗하게 씻겨줬고 fed it 했어요. 그걸 뭐 했어요? fed. 얘가 지금 다 동사거든요. 이거 했고 심지어 이거 했어요. and로.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fed라고 하는 친구의 3단 변화를 좀 적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feed, fed, fed 인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얘를 선택한 겁니다. 먹이를 주다. 먹이다. 그것을 먹이를 줬고요. 그리고 그것에게 이름도 줬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주안 살바도르입니다. 그죠? 자, 주안이라고 하는 친구, 이런 살바도 이런 건요, 약간 남미 쪽 이름이에요. 남미 쪽 이름. 그죠? 그래서 주안 살바도르라고 하는 이름도 줬어요. 자, gave it a name. 순서 조심해야겠죠? 그것에게 이름을. name it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쓰고 싶으면 gave a name
to it 이렇게 쓰는데요. 보통 목적어가 대명사인 경우에는요. to를 잘 쓰지 않고 그냥 누구에게 무엇을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주안 살바도르라고 하는 이름을 줬대요. 이야기가 시작됐죠? 자, 과거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조금 더 키울게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려나? 잘 보여요? 오케이. 자, from that day on, 그날부터, 그죠? Juan Salvador lived on the terrace of his room in the school dormitory. 주안 살바도르는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테라스 위에. 근데 어디에 테라스? 그의 방의. 근데 어디에 있는? In the school dormitory에. 천천히 해석하면 되죠. 세 덩어리로, 그죠? 그럼 dormitory가 어디야? 기숙사죠. 그죠? 기숙사. 그래서 dorm이라고 줄여서 쓰기도 해요. 자, the following is part of the story. 자, 여기서 following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라는 명사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is part, 부분이다. 무엇의 부분이냐면 그 이야기의 부분인데, 자, 그러고서 이 이야기가 어떤지 우리가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죠? 이거 이제 삽입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예요? Written by Tom Mitchell. 톰 미셸에 의해 written 된, 그죠? 지어진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자, 이 about은 이 스토리를 여전히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about the penguin and a boy at the school. 그래서 펭귄과 보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디에 있냐면 그 학교에 있던 펭귄과 보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from the first day that I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얘가 from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부사입니다. 그죠? 근데 보니까 첫 번째 날부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날을 서식해 주기에 우리가 that이 왔습니다. 요렇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데, 자, 이 that은요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 that입니다. 관계 부사예요. 에? 선생님, that이 관계 부사로 쓰인다고요? 관계 부사는 여러분 효영이가 관계 부사는 네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장소일 때 where, 그 다음에 날짜일 때, 시간일 때 when, 그 다음에 방법일 때 나 the way, 그 다음에 이유일 때 why. 네 가지죠. 이 네 가지 대신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that이에요. 그래서 이 that은 종종 생략합니다. 그래서 the first day I brought a penguin to live at the school 이렇게 돼요. 내가 펭귄을 데려왔던 첫날이에요. 그죠? 뭐 하기 위해? 학교에서 살기 위해. 그죠? 자, 살기 위해 데려왔던 그 첫날부터 one student in particular, 우리가 in particular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얘는 특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especially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부사가 이렇게 껴들어간 거예요. 한 학생이 wanted to help, 도와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동사로 볼게요. 그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도와주길 원했냐면 with his care, 그의 손길을 가지고 도와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죠? His name was Diego Gonzalez. 이거 남미 쪽 얘기죠. 남미 이름이죠, 이것도. 그죠? 자, 그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어요. Diego was a shy boy who seemed to be frightened of his own shadow. 자, 디에고는 어떤 소년이었어요? 부끄러워하는 소년이었어요. 그죠? shy boy였어요. 근데 누구냐면 who가 나왔어요. 자, 그러고서 뒤에 보니까 바로 동사가 나왔죠. 그죠? 그렇다면 이거를 하는 소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였던 소년이에요. 이거 시제 조심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seem 뒤에다가 보통 투부정사를 이렇게 쓰면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투부정사 뒤에 보통 동사 자리에 이게 비동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 어떤 상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seem to be frightened 이렇게 씁니다. 근데 우리가 이 to be를 생략하고 seemed frightened 이렇게 써도 비슷한 의미예요. 근데 투부정사를 이렇게 써주면 조금 더 정갈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frightened인데 얘 frightened가 무슨 뜻이냐면 겁에 질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afraid라고 하는 혹은 scared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어도 우리가 똑같이 뒤에 있는 of까지 같이 써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his own shadow,
자, 우리가 once owned something이라면 그 자신의 무언가죠. 자, 그 자신의 이 그림자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보였던 아주 소심한 소년이었어요. 그죠? 그 정도로 소심했다는 거지.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자, 우리가 따라해볼까요? struggled. 우리가 struggled with 이렇게 쓰면요. 무엇을 가지고 씨름하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진짜 넘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야. 그는 그의 이 수업들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씨름을 했어요. 이제 낑낑대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그래서 원래 스트러글은 원래 뜻으로 쓰면 뭐 고군분투하다 이렇게 써요. 고군분투하다. 진짜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And none of the after activities seemed to suit him. 자, 그리고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니까 none이라 그러면 빵개. 그죠? 빵개. 그러니까 어느 것도. 근데 무엇의 어느 것도? after school activities. 방과 후 활동들 중에 어느 것도 seemed to suit him. 자,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얘가 지금 보였다라고 하기에는 여기 뭐가 있어요? 이 있죠. 그래서 부정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죠? 근데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에게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이 suit가 동사로 누구누구에게 잘 맞다, 꼭 맞다라는 동사가 돼요. 이 suit가 명사로 쓰면 정장이죠. 그죠? 그래서 seem to도 나왔죠? 그죠? He was neither strong nor athletic. 자, 우리가 neither A nor B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는 강하지도, 그리고 athletic 하면은 어떤 athletic 하면 이제 활동적인 약간 운동하는, 그죠? 한 것처럼 하지도 않았다. neither이라고 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검은 펜으로 우리가 상관접속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놓을게요. neither A nor B. A도 B도 아니었다. 강하지도 않고 어떤 그 athletic 하면은 이제 약간 원래 우리가 athlete이 운동이니까, 운동 선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을 좋아하는, 운동을 잘하는 그런 거 그렇지도 않았다. 자, on the rugby field, rugby field에서 nobody passed the ball to him. 누구도 패스하지 않았어요. 볼을 누구에게? To him. 그에게. Or involved. 혹은 그를 포함시켰다.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를 무시하는 거냐면 얘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도 않았고, 혹은 이거 했다 안 했다? 이거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돼요. 누구 때문에? 이 인간이랑 노 때문에. 그죠? 자, 그에게 공을 패스한 사람도 없었고 그를 끼워준 사람도 없어요. 그죠? 어디다가? In the game에다가. Except to make fun of him. 그죠? 뭐 하는 것 말고는 그를 make fun of him. 그죠? 이게 놀리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를 놀리다. 하나의 수거예요. make fun of somebody. 근데 보시면 우리가 except라는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죠. 자, except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데 내가 그냥 명사를 쓰고 싶으면 except for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except 뒤에다가 주어가 동사하는 것 대신에 하면 뭘 쓰면 될까요? except that을 쓰면 돼요. 그리고 except 다음에 투부정사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except to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except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여러 가지 활용이 돼요. except for, except to 부정사, except that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for이 나오면 보통 동명사가 나오겠죠. 혹은 명사가 나오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except라는 전치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를 놀리는 것 제외하고는 누구도 껴주지 않았다. 그러면 involve가 원래 involve A in B 이렇게 하면은 A를 B에다가 포함시키다라고 이렇게 또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 포함하다가 아니라 포함시키다, 시켜주다. 뭐 이렇게 쓰면 involve A in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덩어리를 기억해 주면은 또 우리가 시험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죠. involved him in the game.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중요한 표현만 짚으면서 또 봤죠. 그래서 이 디에고 곤잘레스라고 하는 친구가 어때요? 어떤 친구였어? 성격이 소심해요. 그래서 약간 그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그 아싸?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잘 어울리지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껴주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럭비라고 하는 게 얘가 지금 아까 보니까 영국 그 선생님이었잖아, 그지? 영국에서 럭비는 거의 뭐라 해야 되지? 우리나라의 축구와 비견될 만큼 엄청 국민 스포츠예요.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안 껴줬대잖아, 그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짚으면서 같이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천천히 볼게요. Diego's early education had not prepared him well for life at his new school. 자, 디에고의 early education이라고 하면 이제 조기 교육, 약간 이제 인생 초창기의 교육은요, had not prepared. 자, 준비를 잘 못 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과거 완료라고 이렇게 나왔죠. 이 말은 얘가 지금 그러면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어때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시점이 있고. 그럼 뭐예요? 이게 이 이야기보다 더 전에라는 뜻이겠죠. 그죠? 지금 동사가 없으니까. 과거 동사가. 그러면 그를 잘 준비시켜 주지 못했어. 무엇을 위해서? For life at his new school. 새로운 학교에서의 그의 삶을 위해서. 그래서 prepare A for B라고 하면 A를 B를 위해 준비시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덩어리로 알아놓으면 좋은 거죠. 그죠? His knowledge of English was limited. 그의 영어의 지식은 was limited. 어떻게 되어 있었대요?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죠? So he avoided conversation. 그래서 그는 뭘 피했대? Conversation. 대화를 피했대요. 그죠? 그래서 그냥 talking 이렇게 써도 돼요. He avoided talking. 수다 떠는 거예요. avoid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ing를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talking이라고 써줘도 돼요. However, Diego enjoyed the company of Juan Salvador. 자, 여기서 company가 나왔어요. 우리가 company는 회사란 뜻으로 알고 있죠. 근데 여기서 회사라고 해석하면 이상하지. 그럼 우리는 빨리 머리를 돌려야 돼. 디에고는 주안 살바도르와의 무엇을 지었을까? 컴퍼니. 우리가 컴퍼니라고 하는 건 어때요? 나 혼자 일해요? 보통 여러 사람이랑 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진짜 이런 명사야. 얘가 명사로 이런 뜻이 있어요. 명사. 함께 있는 것. 그죠? 그래서 디에고는 주안 살바도르와의 동행, 함께 있는 것을 굉장히 즐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indeed라고 나오죠. indeed는 부사로 실로, 참으로, 실제로 이런 느낌이에요. 실로,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그러면 indeed를 우리가 굳이 비슷한 단어로 좀 바꿔보자면 in fact 이렇게 바꿔도 돼요. 사실 이런 식으로, 그죠? On the terrace, 테라스에서 디에고 could relax. 디에고는 relax 할 수 있었습니다. 쉽죠? 그죠? He had some friends who also had trouble fitting in. 자, 그는 몇몇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에요? Who also had trouble fitting in. 누구냐면 also는 부사니까 버리고 관계대명사 who 다음에 주어가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어요? who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그죠? 그러면 had trouble ing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have trouble. 이 trouble 대신에 difficulty 이렇게 써도 되고요. 명사로 difficulty, have a problem 쓰고 싶은 거 다 써도 돼요. have a problem. 그 다음에 보통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in ing. 이 in이 생략이 돼요. 그러면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인데 fitting in이니까 우리가 fit이 꼭 맞다, 끼어 들어가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fit in 하면은 어디에 어울리다, 누구와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 사이에 껴 들어가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 껴 들어가는 것을 어려워하던 친구들을 몇몇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Looking after Juan Salvador was good for those boys. 그래서 여기서 looking이라고 하는 친구는 동명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 얘가 이 looking after이라고 하는 친구가 끝난 뒤에 was good이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돌보면서 다른 분사 구문이 아니라 주안 살바도르를 돌보는 것.
was good for those boys. 그 소년들에게 아주 좋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루었다. They fed him fish, swept the terrace and spent time with him. 자, 세 가지 행동이 나왔어요. 첫 번째, 그들은 뭐 했죠? fed him fish. 그에게 뭐라고? 먹이를 줬어요. 먹이보다는 뭘 줬죠? 물고기를 줬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먹여주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사형식이죠. 두 번째 뭐 했죠? swept the terrace. 테라스를 swept 했어요. 뭐 했어요? 이게 원래 자 3단 변화 써볼까요? sweep, swept, swept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sweep이 V자루로 뭔가를 쓸다 이런 뜻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테라스를 쓸었어요. 그죠? And 마지막으로 어떤 행동했죠? spend time with him.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spend는 원래 그 뭐 하면서라고 하면 여기 하나만 추가해주면 뭐 하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까지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얘 때문에 가능하다. 병렬 구조죠. 그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안 살바도르와 그 소심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한 패러그래프에서 했고요. 다음 패러그래프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자, one day 하루는 One day, I took Juan Salvador to the school swimming pool with the boys. 하루는 내가 데리고 갔어요. 누구를 어디로? 이 to는 전치사 to겠죠? 그래서 주안 살바도르를 스쿨 스위밍 풀에 데리고 왔는데 누구랑 데리고 갔냐면 with the boys. 그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건 앞에서 말한 그 소심한 아이들 있죠? 그 친구들과 함께 데리고 왔어요. As soon as the other swimmers left. 자, 우리가 as soon as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네요. 얘는 하나의 접속사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사를 만들어주느냐? 이 지금 선생님이 찍찍 긋고 있는 이 덩어리가 부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다른 수영 선수들이 left 하자마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 이렇게 됩니다. 주의할 건 이 left라고 하는 놈의 시제를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leave라고 써도 하자마자, 떠나자마자, 그죠? left라고 써도 떠나자마자입니다. 그죠? 이거는 한국말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어는 as soon as가 접속사라면 반드시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 줘야겠죠. 그래서 나머지, the other이라고 하면 나머지 수영하는 사람들이 떠나자마자 We brought Juan Salvador to the water.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왔어요. 주안 살바도르를 어디로 데려갔죠? To the water. 그죠? 근데 to see, 뭐 하기 위해 들어갔죠? 보기 위해. 자, 그러면 우리가 see라고 하는 이 동사 뒤에는요, if가 만약에가 아니에요, 부사가. 그죠? 얘는 명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영을 할지 안 할지를 보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 if는 누구와 똑같다? weather과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weather.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if라는 명사절에 would가 나온 이유는 이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니까 지금 전체 시제가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형으로 같이 맞춰준 거예요. 그죠? 자, Juan Salvador had been living. 자, 이번에는 had 다음에 누가 나왔죠? 이 나오고 pp가 아니라 ing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had에다가 pp니까 무슨 완료? 에다가 비동사에다가 ing를 넣었으니까 과거 완료에 뭐까지 끼얹었죠? 진행. 그렇죠. 과거 완료 진행이에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과거보다 더 전부터 과거까지 계속 뭐뭐 해왔고 이 과거 순간에도 계속 하고 있었다. 그죠? 살아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어디에서? At the school for several months. 그죠? 몇 달 동안 학교에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By then 이라고 하면 이 by then이 뭐냐면 그때까지입니다. 이 by가 언제까지고 이 then이 그 후에라는 뜻도 되지만 그때라는 이런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그때까지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by then을 그냥 하나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까지.
그래서 언제까지인지를 나타내주기 위해 얘가 이제 그게 필요하니까, 그죠? 이게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완료 진행형을 또 써줄 수 있는 겁니다. However, 그러나 in all that time, 그 모든 시간 동안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자, 그는 had never been able to swim. 여기까지가 하나의 동사죠. 그러면 자, 과거 완료에다가 우리가 이번에는 be able to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never가 들어갔죠. 이게 진짜 중요해요. never가. 자, 우리가 완료에다가 never를 섞으면은 이게 계속일까요? 경험일까요? 완료일까요? 아니면은 결과일까요? never는 Hey, have you ever been to London? Oh, I'm sorry. I have never been there before. I have never been to London before. 야, 결과? 나 한 번도 런던에 가본 적 경험이에요. 맞아요. 이 never가 주는 큰 힌트가 뭐냐면 이게 과거 완료인데 경험 용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경험. 얘는 과거 완료 진행 우리가 완료 시제 진행을 섞으면 무조건 계속이 됩니다. 무조건 계속이 돼요. 진행이니까. 그지? 근데 여기는 경험이고 그는 한 번도 수영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영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his feathers had been damaged. 그의 feathers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되어 있었죠? 주죠. 손상을 입었었기 때문이다. 얘도 지금 과거 완료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서술하는 시점보다 더 이전에, 그죠? 얘가 말하는 이 수영장에 있는 이 시점보다 더 이전에 데미지를 받았었기 때문이에요. 데미지는 우리가 피해를 입다가 아니라 피해를 주답니다. 그러니까 깃털들이 피해를 줘요, 받았어요. 그래서 had been BP 이렇게 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할 수가 없었대요. 자,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이 주안 살바도르 펭귄이 얘를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go on. 이거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에요. Go on, I said. 내가 말했어요. The penguin stared at me and then at the pool. 자, 펭귄이 첫 번째 stared. 우리가 stare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노려보다죠. 그죠? 이 stare는 누구랑 똑같냐면 look이랑 똑같아서 at을 같이 써줍니다. 근데 내가 이걸 왜 쳤냐? stared at me. 나를 봤어요. And then 버리고 그 후에 버리고 누가 나왔어요? and 다음에. at이 나왔죠. 얘가 여기에 같이 걸리는 거예요. at the pool. 그래서 이거를 얘를 그 수영장에서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그 수영장을 봤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하다? and 때문에 가능하다. 이 then이라고 하는 친구는 부사기 때문에 전혀 신경을 안 써줘도 돼요. 그죠? at the pool. Like he was asking. 우리가 like가 이게 지금 접속사로 쓰인 겁니다.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그죠? 그가 물어보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 비슷하게 쓰면 as도 가능해요. Like he was asking. Is this where the fish come from? 자, 의문문이 나왔어요. Is this라고 했으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죠. 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근데 뭐입니까? Where the fish come from? 자, 얘가 지금 이 where이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명사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관계부사에 the place라고 하는 꾸며주는 애가 삭제됐다고 봐도 돼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명사로 생각할래요. where이니까 장소예요. 근데 어떤 장소예요? The fish가 come from. 물고기들이 오는 곳. 그죠? 입니까? 이것이 물고기들이 오는 곳. 여기서 come from이 꼭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문제. 자, 이거는 지금 이 큰 따옴표가 붙어 있다는 건 지금 현재 시제로 얘기하고 있죠. Is this, 그죠? 근데 왜 the fish 뒤에 come에 s가 안 붙었을까요? 아니, fish는 s가 안 붙었는데 왜 이거 s가 안 붙었을까요? 3인칭 단수면 come이 comes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에서 이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한 건데 이거 생각보다 쉬운 건데 잊고 사는 거. fish의 복수형은 fish입니다. 얘가 단수가 아니라 뭐야? 복수야. 그래서 얘의 복수형은 누구다? fish다. 그래서 컴에 s가 안 붙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얘를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면 이 네모칸 안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 분사는 형용사다. 자, without further encouragement. 자, 더 추가적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추가적인 encouragement. 그죠? 격려 이씨 없이 he jumped in.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With a single movement of his wing. 자, 무엇을 가지고? A single movement예요. 우리가 이러면요. 단 한 번에, 단 유일한 한 번의 움직임. 근데 무엇의 움직임? 그의 날개의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라고 해석합시다. 그걸 도구로 삼아서 He flew like an arrow. 그는 날았어요. 뭐처럼 날았어요? 화살처럼 날았어요. 근데 across the water. 어디를 가로질러서? 물을 가로질러서. 자, 그리고 여기에 동사가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뭐였죠? and 두드렸어요. 그죠? knocked into the wall. 우리가 knocked into까지 같이 해줍시다. 갔다가 들이박았다는 거예요. The wall on the opposite side. 근데 어디에 있는 wall이냐면 on the opposite side. 정 반대편에 있는 방. 그러니까 얘가 수영장에서 퐁당 들어가서 날개짓 한 번으로, 그죠? 어디까지 갔다? 사기네. 그지? 어떻게 여기까지 가? Luckily, 운 좋게도 he was not hurt. 그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죠? He was not hurt 혹은 he didn't get hurt 이렇게 얘기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아까까지 그 전 문단까지는 수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해본 적이 없었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지? 그래서 날개가 다쳐서 못 하다가 갑자기 풍덩 하더니 들어갔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놀라운 사건일까? 왜 놀라울까? 자,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 penguin in the water before. 자, 여기도 지금 had가 나왔어요. 자, 과거 완료를 만들어주기에 had를 붙이고 얘는 말 그대로 가지다라고 하는 동사죠. 얘를 pp로 만들어준 거죠. 근데 여기 뭐가 껴있어? 자, 얘도 용법이 뭘까요? 얘가 아까 never이 주는 가장 큰 힌트가 뭐였지? 경험이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 이전에. 그죠? 근데 뭐 할 기회냐? 라고 봤더니 이게 지금 opportunity를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입니다. 그죠? 투부정사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 할 기회냐? Study a penguin in the water. 그죠? 물속에 있는 펭귄을 연구해 볼 기회입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위해가 아니라 연구할 기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study를 선생님이 연구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세요. 그죠? 자, 이전에. 그죠? I was familiar with the awkward way that Juan Salvador walked on land, but now I watched in awe. 이렇게 됐어요. 자, 나는 familiar 했어요. 더 어땠어요? Similar, familiar. familiar는 우리가 family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가장 그렇지 친숙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요 쓸 때 무엇에 더 친숙했다라고 하면 with라는 전치사까지 같이 쓰는 거야. 그래서 비동사와 함께 써서 be familiar with something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친숙했어요. 더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친숙했어요. 뭐와 친숙했냐면 the awkward way입니다. 우리가 awkward라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로 이런 뜻이에요. 어색한. 그죠? 어색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도 way 다음에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죠. 그죠? 얘도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입니다. 자, the way 뒤에 how는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how는 못 나옵니다. 하지만 that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종종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주안 살바도르가 walked on land. 어디서 걸었던 방법이죠? 땅 위에서 걸었던
이 어색하고 이상한 방법에는 친숙했어. 그러나 now I watched in awe. 이제 나는 봤어요. 구경했어요. in awe. 그죠? 자, 이 어는요 말 그대로 진짜 이게 어야. 그죠? 이거 뭐예요? 경외란 뜻이에요. 경이로움. 그래서 우리가 이거 경외, 경이로움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얘를 형용사로 만들면 awesome이 됩니다. 이게 멋진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awesome. 그래서 그래서 in awe라 그러면요, 뭐 경외에 빠져서, 그죠? 야 정말 신기해서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신기하게 경이로움 속에서 내가 봤다는 거죠. Using only a stroke or two, he flew at great speed from one end of the pool to the other. 자, 사용하는 것, 사용하면서. 그렇지. 그죠? 왜냐면 주어 동사가 뻗어시 나와 있으니까 얘는 절대 주어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하면서라고 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죠? 분사 구문이고요. 그래서 stroke or two, 여기서 only a stroke or two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a stroke or two strokes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or은요 이 앞에 있는 거를 생략할 수도 있고 뒤에 있는 걸 생략할 수도 있고 반복되는 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보통 한두 개 이렇게 쓸 때는 one something or two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 이틀 정도라고 하면 a day or two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two days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도 스트로크가 뭐냐면 이거 한번 팔을 휘젓는 게 스트로크예요. 스트로크. 이게 스트라이크의 과거 형태인과 동시에 명사로 휘정, 때리는 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한두 번의 스트로크를 사용하면서 he flew, 그는 날았어요. 여기서 물속에서 날았다는 거겠죠. 그죠? at great speed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높은 속도에서 라는 뜻이죠. 그래서 speed는 어떤 속도에서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at이라고 하는 친구를 항상 많이 씁니다. 그래서 from one end of the pool, 그 수영장의 한쪽 끝으로부터 어디까지? 그죠? 나머지 다른 한쪽까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from A to B를 같이 보면 돼요. 그럼 우리가 동사, 빨간 동사 하나가 딱 나왔어요. flew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죠? 자, 그렇다면 뒤에 있는 쉼표하고 turning이라고 하는 이 애는 뭘까요? 동명사일까요? 아니면 분사구문일까요? 당연히 분사구문이겠죠. 심지어 얘는 헷갈리지 말라고 쉼표까지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Turning swiftly before touching the sides. 자, 그래서 swiftly라고 하면 우리가 swift가 재빠른이에요. 그래서 재빠르게 돌면서, 그죠? 근데 before 보니까 이번에는 얘도 분사구문이 또 나온 거예요. Before touching the sides. 그 사이드를 건들기 전에. 그죠? 그 벽면들을, 그 옆에 있는 벽면들을 건드리기 전에 재빠르게 돌면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엄청난 속도로 날았다. 뭐 하면서? 오직 한두 번의 스트로크만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 flew라고 하는 단어를 꾸며주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죠? 부사가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그죠? from to도 부사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다 부사예요. 이 문장 몇 형식인 줄 아세요? 주어, 동사, 1형식입니다. 왜냐면 이거 전치사죠. 여기부터 부사 시작이에요. 그러면요, 그는 날았다. 근데 어떻게 날았다? 빠른 속도로 날았다. 그는 날았다. 뭘 사용하면서 날았다? 한두 번의 스트로크를 사용하면서 날았다. 그는 날았다. 어디에서 어디로 날았다. 그는 날았다. 재빠르게 돌면서 날았다. 그는 날았다. 뭐 하기 전에 날았다? 벽면을 건드리기 전에. 그죠? 그럼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 터닝을 꾸며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벽면을 건드리기 전에 재빠르게 돌면서. 그럼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의 부사라고 생각해도. 그죠? 그래서 1형식 문장이에요, 이거. 이렇게 길어집니다. 부사가 많아지면.
It was amazing. 정말 멋졌어. Amazed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Everyone could see. 모두가 볼 수 있었어요. 무엇을 볼 수 있었죠?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우리가 enjoy oneself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how much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지금 see라고 하는 동사 뒤에 목적어로 들어가기 위해 명사, 긴 명사를 만들어 준 거야. 얼마나 많이 그가 즐기고 있었는지를 모두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The boys shouted as though they were watching a fireworks display. 자, The boys shouted 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as though가 나왔죠. 자, 얘는 우리가 누구랑 똑같은 친구냐면 as if 라고 하는 친구와 똑같은 친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were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마치 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as if랑 as though는 똑같은 뜻이고 주어가 동사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보고 있는 것처럼 a fireworks display. display라고 하면 보여주는 거죠. fireworks는 뭔지 아세요? 불꽃놀이. 맞아요. 그래서 불꽃놀이 전시 하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이게 명사로 쓰였어요. 디스플레이가. 그죠? 여기까지가 이 as though가 이끄는 절이 되는 겁니다. After a while, 잠시 후에 우리가 while을 잠시라는 명사로 써주면 잠시 후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fter a while. 잠시 동안이라 그러면 after 대신에 뭐 쓰면 될까요? 잠시 동안? 동안. For a while. 맞아요. while은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필요해서 얘가 명사라 그랬죠? a while이니까. 그래서 for a while 이렇게 써요. 잠시 후에 in a while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Diego came over and asked quietly, Can I swim too? 이렇게요. 그죠? 디에고가 왔어요. came over까지 해줍시다.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asked 했어요. 두 가지를 동시에 했죠? 그죠? 차례대로 quietly, 조용히 물었어요. Can I swim too? 저도 수영해도 되나요? 그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디에고는 어떤 친구였죠? 디에고는 어떤 친구였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디에고는 어떤 친구였어요? 굉장히 소심한 친구였죠. 말을 했을까 얘가 먼저?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먼저 와서 물어봤죠. 그죠? 저도 수영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좋습니다. 여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고 계속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죠. 그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I was astonished. 그죠? astonished라고 하면 스톤 이씨. 그죠? 돌이 갑자기 뻥 떨어진 거야. 뭐야? 놀라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단어가 astonish입니다. astonish는 우리가 놀라게 하다. 즉 surprise랑 되게 비슷한 단어예요. surprise랑. surprise랑 비슷한데 얘가 surprise랑 다른 점이 뭐냐? 훨씬 더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astonished 하면 완전 깜짝 놀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다른 걸로 바꾸자면 surprise나 amazed 이런 단어로도 바꿔 쓸 수 있고요. ing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내가 놀라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놀람을 당했기 때문에. 그죠? 자, he had never gone near the pool before. 자, 여기에 지금 또 had never gone이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never이 주는 이 힌트가 뭐예요? 얘도 과거 관련된 뭐다? 경험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가까이 갔던 적이 없어요. 그죠? 풀에 before 이전에 I was not even sure. 나는 심지어 확신하지도 못했어요. 그죠? 뭘 확신하지 못했어요? If he could swim. 그가 만약 수영을 한다면 수영을 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 if는 whether이랑 똑같은 뜻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if가 만약에 부사였다면 이렇게 쳤을 거예요. 그죠? 빗금을. 근데 얘는 부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래서 sure 다음에 우리가 if가 이렇게 나오면 뭐뭐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다, 확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ure. The water is cold and it's getting late. 자, 물이 차갑고 그리고 it's getting late.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인칭 주어죠. 그죠? 비인칭 주어고 자,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현재 진행형이죠? 이 get이라고 하는 친구가 뒤에 형용사를 받으면 우리가 얘가 누구의 뜻이랑 똑같냐면 become의 뜻이랑 똑같아져요. become 플러스 형용사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get이 우리가 얻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되다, 어떤 상태가 되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get이 become의 의미로 쓰일 수 있는 이유는 get이 어떤 무언가를 얻다잖아. 그러면 어떤 상태를 얻는다는 건 뭐야? 그 상태가 점점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랑 같이 쓰면 이렇게 become의 뜻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t's getting late. Are you sure? 너 정말 확신하니? 뭘 확신하니? 여기에는 지금 if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는 that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that이 생략돼서 you want to go in? 네가 들어가고 싶다는 걸 확신하니? 너 정말 들어가고 싶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I asked. 나는 물었습니다. Please, 제발요. Alright then. 좋아, 그럼. I said. But be quick. 그죠? 빨리 해라. 이런 뜻이죠. 명령문이죠. I had never seen him so excited before. 나는 본 적이 없었다. 그죠? 얘도 똑같이 never이라고 하는 친구가 힌트가 돼서 경험이 되는 거죠. 과거 완료 경험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seen이라고 하는 친구가 see의 과거분사죠. 어쨌든 se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그가 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가 지금 지각동사면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되는데 excited가 나왔죠. 왜 그래요? 그가 흥분시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흥분된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pp를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왜냐? pp는 형용사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가 그렇게 신나하는 걸 이전에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경험을 쓸 때 once, twice 같은 이런 횟수를 써도 좋지만 before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면 그 이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부사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죠? His eyes were shining with joy.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어요. 무엇으로 빛나고 있었죠? 즐거움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And he seemed to be truly alive for the first time. 그는 보였어요. 어떤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Thank you. 그죠? alive가 형용사예요. truly가 부사고요. 그죠? 그래서 진짜로. 이거 really라고 바꿔주셔도 돼요. really.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really 써도 되고요. 그 다음 비슷한 단어로 genuinely라고 써야 돼요. genuinely. genuine 자체가 진짜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genuinely alive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동의어도 쓸 수 있습니다.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죠? 처음으로. Without hesitating, 그죠? hesitate가 망설이다예요. 망설이는 것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He dived into the cold water. 그는 차가운 물 속으로 dive드 했어요. 그죠? I was ready to jump in and rescue him if he could not swim. 나는 I was ready. 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점프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rescue. 그렇죠. 구조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를. 만약 그가 뭐 할 수 없다면? 수영할 수 없다면. 자, could가 나왔죠. 그죠? if 다음에. 이거는 그냥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이거 가정법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시제 조심. 얘도 선생님이 시제 조심이라고 써놓은 대부분의 것들은 그 서술형 평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시제 조심. 그래서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죠? 디에고가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수영을 하겠다고 뛰어 들어갔어요. However, I soon realized that I did not have anything to worry about. 자, 나는 곧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았죠. I didn't have anything. 내가 자 보세요. I didn't have anything을 우리가 굳이 또 바꿔주면 얘를 I had nothing 이런 식으로 편하게도 쓸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띵친구는 띵친구 뒤에다가 형용사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걱정할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즉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뭐냐면 이 투부정사 형용사가 투부의 형용사가 그냥 worry만 쓰면 안 되고 누구까지 갔었다? worry about. 그죠? 우리가 보통 worry를 worry about이랑 같이 많이 쓰니까. 그죠? 요것까지 붙여줘야 걱정할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Not only could Diego swim. 자, 우리 오늘 핵심 센텐스 중에 하나예요. But he swam magnificently.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not only라고 하는 친구가 앞에 나왔어요. 그죠? not only라고 하는 친구가. 그리고서 but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얘네 둘이 지금 문장을 잇고 있죠. not only와 but also가 없지만 also는 우리가 생략해도 돼요. 생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걸 왜 그랬냐? 지금 not only 다음에 could Diego swim. 자, 이거 무슨 형태예요? 주어 동사의 형태가 아니죠? 그죠? 이거 뭐예요? Can you swim? 이거 무슨 문이지? 의문문이죠. 자, 이게 왜 의문문의 형태로 나왔냐면 바로 이 not이라고 하는 친구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이 부정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부사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게 부정도치가 일어납니다. 이 부정어 도치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이런 부정어가 나오면 뒤에 우리가 의문문을 일반 평서문의 순서가 아니라 의문문의 순서로 같이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디에고는 수영할 수 없었니 뿐만 아니라가 아니라 디에고가 수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문문의 순서. 하지만 얘가 진짜 의문문은 아니라는 거. 이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쓰느냐? 우리가 원래 이 문장을요. 원래로 쓰면 어떤 문장이 되냐면 Diego not only could swim, 디에고는 수영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swam magnificently 이렇게 돼야 돼요. but also swam magnificently. 근데 이 not only라고 하는 친구를 앞으로 딱 빼면요. 우리가 강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디에고가 수영을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거랑 야,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도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not only가 나왔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문문에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그 동사의 느낌과 시제를 결정해 준다고 했죠? 그러면 could를 먼저 던져버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천천히 얘기해 주는 거야. 누가? 디에고가. 무슨 행동을? 수영한다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정도치를 사용할 때 의문문의 형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의문문이 동사의 느낌을 가장 먼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야,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야, 할 거일 뿐만 아니라.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일 뿐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he not only is smart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not only를 앞으로 빼볼게요. 그러면 not only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 의문문의 형태가 와야 돼요. 그러면 he is smart를 의문문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Not only is he 그렇죠. 그러면 이게 듣는 사람 어떻게 된다? 일뿐만 아니라 먼저 듣는 거야. 그럼 누가? 그가. 그는 뭐일 뿐만 아니라 smart. 그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도치의 이 미국인들이 받아들이는 도치의 느낌입니다. 그죠? 이 부정도치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부정어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ot 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거나 아니면 유사 부정도치라 그래서 only 아니면 hardly 그 다음에 seldom 뭐 이런 친구들 barely 이 barely나 little 이런 친구들 그럼 hardly가 나오면 뭐예요? 거의 뭐만 거의
거의 뭐뭐 안 한다. little 거의 뭐뭐 안 할 뿐만 이런 식으로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전부 다 뒤에 의문문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단 조건은 뭐다? 맨 앞에 부정어가 맨 앞에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에고가 수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영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수영을 했다. 여기는 지금 swam이라는 일반 과거 동사가 나왔죠. magnificently라고 하면은 멋지게, 훌륭하게라고 하면 부사입니다. 훌륭하게. 아시겠죠? 훌륭하게. 그래서 beautifully, 뭐 amazingly, 그죠? brilliantly. 요거 하나 쓸까요? brilliantly. 요런 동의어도 쓸 수 있어요. brilliantly.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He chased after Juan Salvador and they swam in perfect harmony. 자, 그가 쫓았어요. 그죠? 보통 이 chase라고 하는 건 추격하다라서 after까지 같이 쓰면 누구를 쫓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주안 살바도르를 쫓아갔고요. And they swam, 그들은 수영했어요. In perfect harmony. 그죠? 완벽한 조화 속에서 수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harmony가 우리 할머니 그죠? 조화란 뜻이에요. It was like a duet. 그건 마치 뭐와 같았다? 듀엣과 같았다. 듀엣과. 그죠? 근데 어떤 듀엣이야? written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서 나온 순간 우리는 바로 형용사구나 라고 하셔야 돼요. 자, written for violin and piano.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 쓰여진 듀엣과 같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긴 형용사. 이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형용사입니다. 아시겠죠? Sometimes 가끔 주안 살바도르 took the lead. 주안 살바도르가 리드를 취했어요. 즉 앞으로 나갔어요. 그죠? And Diego followed after him. 디에고가 그를 그 뒤에서 따라갔어요. 그죠? At other times 우리가 sometimes 나왔으니까 other times라고 써준 거예요. 다른 때에는 Diego went ahead. 참고로 여기에 지금 쉼표가 지금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Diego went ahead. ahead라고 하면 어디일까요? 앞으로 치고 나갔어요. And the penguin swam around the boy. 그리고 펭귄이 그 소년 주변에서 수영을 했어요. 그죠? 자, occasionally 부사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occasion이라고 하면은 경우란 뜻이에요. 원래 때, 경우. 근데 이 occasional 하면은 이제 뭐 때때로 이런 뜻이 돼요. 때때로.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sometimes를 썼기 때문에 다른 부사를 써주고 싶어서 이렇게 occasionally라고 해서 이 반복을 피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hey swam so close that they almost touched. 자, 그들이 너무나 가깝게 수영을 해서 that they almost touched. 그들은 거의 touched, 닿았어요. 그죠? so that 구문이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자, 이 close라고 하는 이 친구는요. 가까운이라는 형용사도 되지만 가깝게라는 부사도 됩니다. 여기다가 closely를 절대로 넣어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closely는 어떤 뜻이냐? 가까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란 뜻입니다. 자세히. 가까이 아니에요. close는 가까운, 가까이, 부사, 형용사 둘 다 되는 친구입니다. close. 그리고 읽을 때도 얘를 close라고 읽는 게 아니라 close 이렇게 읽습니다. close. 그래서 발음 자체가 아예 달라요. 형용사로 쓸 때. 만약에 효영이가 이거를 close 이렇게 읽으면 동사가 됩니다. 닿다. 아시겠죠? 그래서 they swam so close. 이렇게 나옵니다. 자세히.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수영을 했대요. 효영이 수영하는 거 좋아하니? 안 좋아해? 선생님도 수영하는 거 진짜 안 좋아했거든. 근데 수영 있잖아.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재밌어.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수영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면 땀이 안 나.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해도 되게 즐거운 스포츠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살도 많이 빠지고 관절도 안 아프고 좋더라고요.
그럼 뭐해? 다시 살쪘는데. 자, I was almost speechless. 우리가 speechless 하면 말이 없는, 할 말을 잃는 뜻이죠. 나는 거의 할 말을 잃었어요. Suddenly, Diego was not the sad little boy we had become used to. Diego는 was not the sad little boy. 그 슬픈 작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소년이야?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다는 건 얘가 앞에 있는 애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는 뭔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이거 전체가 다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자 보세요. be used to A라고 하면 여기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오거나 동명사가 나오면 어디에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죠? 익숙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be를 become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하다에서 익숙해지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얘가 형용사거든, used가. 그래서 그러면 had become이니까 시제가 과거 완료. 그 이전에 익숙해졌었던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그죠? 익숙해졌었다. 그래서 이거 그거 아니에요. 뭐뭐 하곤 했다는 뜻 아니에요. 아시겠죠? He was a very normal boy. 그는 매우 정상적인 소년이었어요. With a very special talent. 근데 뭘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talent. 을 가지고 있는 매우 평범한 소년이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Diego, you can swim. Yes, I can swim. 이렇게 얘기했어요. I mean, 내 말은 이런 뜻이에요. I mean이라고 하면 나는 의미한다죠. 이거를 우리가 나는 의미한다. 네가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게 직역이고요. 그냥 내 말은 너가 수영할 수 있네. Really well. 정말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장 구조를 굳이 보자면 mean 뒤에 that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략돼 있다고 볼 수 있죠. Yeah. Brilliantly, in fact. 사실 정말 멋지게. 아까 우리 magnificently라고 하는 단어 나왔었죠. 그죠?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죠? so는 우리가 너 수영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잘 수영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He asked without looking directly at me. 그는 물었어요. Without looking directly at me. 나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서 안 쳐다보면서. 안 보면서. 그죠? 우리가 directly는 직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But I saw a smile on his face. 하지만 나는 봤어요. 그의 얼굴에 있는 무엇을? 미소를 봤어요. 그죠? 신났어요. 디에고가. 그렇다면 이 디에고에게 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as we return to the dormitory. 자, 여기서 지금 as가 나왔죠. 그리고 자, 우리가 늘 as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as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얘 뜻이 무언가입니다. 왜냐하면 얘가 뜻이 진짜 여러 개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뜻 4개만 알려드리면 뭐뭐 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뭐뭐 하면서, 동시진행, 그 다음에 뭐뭐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뭐처럼 이라고 하는 이 4가지 뜻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뭐뭐 하던 순간에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as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2가지 행동을 내가 이 as라고 하는 친구로 행동 하나 말해주고 뒤에 행동 하나 더 말해줄게. 이 두 행동 사이의 인과관계를 네가 알아서 해석하렴 이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as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뒤에 문장까지를 봐야 돼요. 디에고가 told me 했어요. 나에게 뭐 했어요? 말했어요. 근데 뭘 말해줬죠? That his father had taught him how to swim in the river by their home. 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친 이유가 말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 told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안에 동사를 봅시다. His father이 had taught him. 자, 가르쳐 줬었다고. 그죠? 예전에 대과거입니다. 얘는 대과거. 그에게, 자, 근데 우리가 teach가 사형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로 이렇게 쓴 거예요. 누구에게 무엇을. 그러면 무엇을이 이 안에 있는 지금 how to swim in the river by their home까지가
이게 무엇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줬냐면 수영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디에서? In the river. 그죠? 강에서. 근데 그 강이 어떤 강일까? By their home. 그들의 집 어디에 있는? by는 어딜까? 옆에란 뜻이에요. 그죠? 그들의 집 옆에 있는 그 강에서 어떻게 수영하는지, 수영하는 방법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었다고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빨간 펜으로 하고 파란 펜으로 좀 다르게 해봤어요. 그죠? It was the first time. 첫 번째였어. 근데 어떤 첫 번째였어?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그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건 관계부사 when이나 우리가 아까 봤던 맞는 관계부사 that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첫 번째였어. 근데 어떤 첫 번째냐면 그가 그의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말했었던. 그죠? 자, I listened in silence. 자, 나는 들었어요. 어디 속에서 들었어요? Silence. 이거요. 그렇지, 그죠? 형용사용 조심하세요. once를 형용사용으로 만들 때 silent가 형용사용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in silent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어쨌든 이는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누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오면 안 돼요. 이거 혹시나 치사하게 CE를 T로 바꿔서 in silent 이러면 우리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틀릴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래서 침묵 속에서 들었어요.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s to his English. 자, 뭐 없이? 어떠한 수정을 만드는 것도 없이. 그러면 우리가 make a correction이라면 고쳐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에 대해 고쳐주는 거? 그의 영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무슨 선생님이었다? English teacher였으니까. 이 주안 살바도르가 영어가 완벽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주안 살바도르는 영어가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영어를 고쳐주는 게 맞는데 말을 일부러 안 했다는 거죠. 왜? 왜 안 했을까? 왜 안 고쳐줬을까? 효영이가 진지한 얘기하는데 내가 옆에서 계속 맞춤법 지적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기하고 싶을까요, 영화?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그만큼 진중한 얘기였으니까 일부러 조심해서 그냥 너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라고 냅둔 거야. 그지? As he talked non-stop all the way back to the dormitory. 우리가 all the way to 하면 어디로 가는 내내란 뜻입니다. 근데 back to the dormitory니까 돌아가는 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는 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as가 하나 더 나왔죠. 그럼 우리가 큰 친구를 이렇게 하나 그어주면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만. 선생님이 여길 건너뛰었구나. 자, 미안해요. 앞에 있는 as의 의미를 우리가 건너뛰었어요. 자, 그러면 자, 기숙사로 우리가 돌아갔다. 디에고는 나에게 아버지가 그 집 옆에 있는 강에서 어떻게 수영하는지를 그에게 가르쳐줬다고 말했다. 이면 자, 돌아갈 때가 맞을까? 돌아가면서가 맞을까? 돌아가기 때문에가 맞을까? 돌아갈 때처럼이 맞을까? 돌아갈 때 말해줬다, 돌아가면서 말해줬다, 돌아갔기 때문에 말해줬다, 돌아가는 것처럼 말해줬다. 네, 오케이. 하면서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베스트 옵션은 얘랑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when이라고 하는 친구랑도 바꿔 쓸 수가 있구나. 얘는 when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while로 또 써도 돼요. while로.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그 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둘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as가 나왔으니까 천천히 한번 볼까요? 나는 조용히 들었어요. 영어를 고쳐주지 않으면서 그가 집으로 가는 내내 non-stop 어떻게? 끊임없이, 그죠? 그죠? 끊임없이 그가 말했을 때 말하면서 말했기 때문에
때문에 고쳐주지 않고 조용히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as의 의미는 because나 since의 의미와 똑같아지는 거죠. because나 since의 의미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as에 걸린 동사랑 원래 동사, 이 listened라고 하는 친구를 이 둘 사이를 이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as의 진정한 뜻을 한국어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사건 사이의 관계, 말했기 때문에 들었다, 말했을 때 들었다. 이거는 우리가 맥락상에서 우리가 그죠?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하던 주안 살바도르가 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 생각엔 근데 원래 그래요. 약간 내 생각에 뭐 약간 주안 살바도르를 선생님 주변에서 찾아보자면 미국 처음 유학 간 유학생들 처음에 말 잘 못해서 특히 말을 잘 못하면 가서 어울리기 힘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용히 지냅니다. 근데 조금씩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친구가 막 들어요. 그래서 언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the events of that day were extraordinary. 자, 그날의 그 이벤트는 사건들은 were extraordinary 했다. 그죠? 자, 우리가 ordinary라고 하는 게 우리가 평범한이죠. 평범한이고 이 extra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어때요? 밖을 벗어난 추가적인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뛰어넘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어떤 형용사가 탄생해요? 비범한. 그죠? 평범하지 않은. 그죠? 그죠? 놀라운. 그죠? 비범한 좋은데요? 비범한. 비범한. A child had gone down to the water to swim with a penguin and shortly afterward a young man had emerged. 자, 내가 지금 서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had pp를 또 썼습니다. 대과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and라고 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문장을 하나 더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 한 아이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꼬맹이가 내려갔죠? 어디로 내려갔어요? To the water로. 물 밑으로. To swim with a penguin. 펭귄이랑 뭐 하려고? 수영하려고. 부사죠. 그리고 shortly after. 우리가 afterward 하면 그 후에라는 부사예요. 얘는 after와 다른 점이 뭐예요? after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동사한 후에라면 afterward는 그 자체가 부사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이 아니라 그 후에라고 하는 한 단어로 쓰는 거예요. 아주 잠시 후에 a young man. 이번에는 child가 아니라 누가 나왔어요? 그죠? 젊은 남자예요. 이게 이 단어를 child에서 man으로 바꿔주면서 얘가 뭐 했다? 얘가 그 사건을 통해서 얘가 뭐 했다? 좀 발전했다. 그렇죠. 성숙해졌다. 그죠? grown up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emerge라고 하는 단어는 이 emerge는 우리가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게 뭐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냐면 appear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emerge가 나타나다라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비상 상황을 그게 emergency가 여기서 온 거야. 상황이 어때? 예고하고 나타나? 이게 emergency야. 그지? emergency. 그래서 the ugly duckling had become a swan. 이렇게 됐어요. 못생긴 오리 새끼. 그죠? 가 had become 되었다. 그죠? a swan이 뭐가 되었다? 백조가 되었다. 그죠?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됐다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it was definitely a turning point. 자, 그것은 definitely, 확실히, 그죠? 확실히, 명백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슷한 단어를 써놓을게요. clearly, 그죠? obviously, 그죠? 혹은 우리가 이것도 쓸 수 있어요. absolutely, absolute면 당연히, 뭐 물론, 그죠?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 쓰면 분명히, 명백히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clearly, obviously, absolutely. 그 다음에 뭐, 그죠? certainly 이렇게 써야 돼요. certainly. 그것은 확실히 하나의 터닝 포인트였다. Diego's confidence grew quickly after that day. 디에고의 confidence가 자랐어요. 디에고가 뭐 하셨어요?
자신감이 자랐어요. quickly 어떻게? 빠르게. 언제 이후부터? 그날 이후로. 그죠? When the school had a swimming competition. 자, 학교가 스위밍 컴피티션을 열었을 때, 가졌을 때, 그죠? 우리가 수영 대회를 가졌을 때, 컴피티션은 우리가 대회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죠? 컴핏에서 온 거니까. He won every race he participated in. 그는 이겼어요. 모든 레이스를. 자, every 뒤에는 단수, 복수? 단수. 그 다음에 형용사가 와요. He participated in.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participate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자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in까지를 묶어줘야 어디에 참여하다라서 우리가 he participated the race가 아니라 he participated in the race 이렇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in까지를 같이 써줘야 돼요. 요것도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다음 중 관계대명사를 쓴 문장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한 다음에 He won every race he participated 이렇게 될 거예요. 나라면 아시겠죠? 자, participate를 우리가 비슷한 단어로 쓰면은 우리가 take part i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ake part in. 그러면 우리가 과거니까 took part in 이렇게 써줘야겠죠? took part i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도 참여하다 이렇게 또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participate in을 하나로 합쳐서 join 이렇게 써도 돼요. join에는 join 자체에 in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가 참여했던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given by the other boys was genuine. 아까 우리 선생님 genuine이 무슨 뜻이었지? genuine? real. 그렇지, 진짜, 그죠? 그래서 encouragement, 격려와 그 다음에 acknowledgement. 우리가 acknowledge가 뭔지 아세요? 그렇지, 인정. 근데 given이 나왔어. 어떻게 해석할래? 주었다? 그럼 gave가 와야지. 당했다? 다가 붙으면 안 돼. 왜냐면 이 문장의 동사는 어디 있는 줄 아니? 유영아? 여기 있지. 그럼 동사가 하나로 끝이야. 진짜였다. 그렇지. 그러면 주어진, 중당한. 그럼 여기까지가 이렇게 형용사가 되는 거야. 누구를 꾸미는? encourage와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꾸미는, 둘 다 꾸미는. 그래서 다른 소년들, 남자애들에 의해 주어진, 그죠? 이 acknowledgement와 encouragement는 진짜였다. 그러니까 그냥 막 예의로 그냥 인사치레, 잘한다 이게 아니라, 쩐다 이런 반응이었다는 거야. 그지? He had earned the respect of his classmates. 그는 얻었다. 마침내 얻어버렸다. 그죠? 이거 완료예요. 그죠? 얻었다. The respect of his classmates. 그의 반 친구들의 존경을 얻었다. Over the next few decades. 그죠? 자, 우리가 over이라고 하는 친구가 시간이랑 이렇게 쓰이게 되면 어떤 시간에 걸쳐서 이런 느낌이 됩니다. 그죠? 뭐뭐에 걸쳐서. 근데 다음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His grades improved and he became more popular. 그의 grades가 이번에는 스위밍에서 뭐까지 더 좋아졌대? grades. 그의 성적. 그렇죠. 성적이 improved 했어요. 됐어요? 향상시켰을까? 그렇죠. 선생님, improve는 향상시키다 아닌가요? improve는요, 그 영어에 있는 대부분의 많은 동사들이요, 목적어가 없으면 그냥 수동태처럼 향상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mprove는 increase처럼 주어가 무언가를 향상시키다 되지만 주어 자체가 향상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과거 동사입니다. 수동태가 아니라, 알겠죠? 그래서 얘가 하나의 동사예요. 그리고 he became more popular. 그리고 그는 더 유명해졌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향상되다. 그리고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자동사. 이런 친구가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게 increase 같은 친구예요. increase.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쉽게 쓰는 단어는 change.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면 He changed the clothes. 자, 그는 뭘 바꿨다? 옷을 바꿨다. 이렇게 됐죠? 근데 the season changed fast. 계절은? 비동사 있어요? 없죠. 그럼 얘가 과거동사라는 소리거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뭘 보고 할 수 있냐?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요. fast는 명사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있으면 바꿨다. 뒤에 명사가 없으면 지가 바뀌었다. 그죠? 이렇게 자동사냐 타동사냐 둘 다 되는 동사예요. 이게 요 센스가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거. 자, thanks to a swim with a penguin. 우리가 thanks to라 그러면 뭐뭐 덕분에죠. 그죠? 전치사예요, 얘도. 전치사인데 비슷한 전치사 알려드릴게요. 뭐뭐 때문에라고 보통 써요. due to. 그죠? 그 다음에 owing to. 그 다음에 because of.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죠. because of. 단, because는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주어 동사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swim이라고 하는 명사가 나와버렸으니까 동사가 없죠. 그죠? 한 펭귄과의 수영 덕분에, 수영 한 번 덕분에. 근데 thanks to와 다른 점은 얘네는 좋은 거 나쁜 거 다 쓸 수 있지만 thanks to는 좋은 거 했을까요? 나쁜 거 했을까요? 그죠? 덕분에니까. 그지? A lonely boy's life was changed forever. 자, 외로운 소년의 삶은 변화되어졌어요. 영원히. 그죠? was life forever.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끝이고요. 그죠?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문법 2개만 설명드리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과거 완료. 그죠?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보면서 이렇게 복습해도 돼요.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으면은 적어도 되고요. 과거 완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부사. 그 다음에 특별히 나왔던 친구가 뭐가 있었냐면 not only, 도치. 이렇게 3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라고 하면 우리가 용법이 3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과거 완료도 똑같습니다. 현재 완료랑. 그죠? 경험, 계속, 그 다음에 완료, 결과입니다. 단, 중심점이, 그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현재가 아니라 언제다? 과거다. 이게 다예요. 그거밖에 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여기가 현재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해본 적 있다가 아니라 그때까지 해본 적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까지 계속 해왔다. 그래서 과거 완료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대과거입니다. 더 일찍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과거.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보통 never, 의문문에서는 ever, 그 다음에 뭐 once, before, 뭐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죠. 보통 한 번, 두 번, 그죠? twice.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뭐 계속적 용법은요. 이거는 과거 완료에다가 과거 완료 진행형까지, 진행형이 무조건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얘가 어떤 힌트가 나오냐면 for 플러스 길이, 그 다음에 since 플러스 시작점. 즉 for과 since가 보통 많이 나오죠.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힌트가 되고요. 뭐 완료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already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just 막 뭐 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yet. 요런 친구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거를 완료로 해서 이미 했었다. 과거 완료니까. 막 했었다. 아직 안 했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결과란 힌트가 없어요. 특별한 힌트가 없는 대신에 해석이 어떻게 돼요? 그랬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힌트도 없으면 일단 한번 의심을 해보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잃어버렸다. 그럼 잃어버렸어 상태였다. 그래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요거까지 이어지면 결과예요. 그죠? 그래서 잃어버렸다 아니면은 뭐 없어졌다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떠났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장에서 어떤 걸로도 해석하기 좀 힘들 때 그냥 먼저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강조해 줄 때 보통 대과거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용법들로 나왔었고 쓰는 건 우리가 head에다가 pp를 써요. 수동태로 써주고 싶으면 이 pp를 어떻게 쓰면 된다? 빈 pp로 쓰면 이게 수동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수동이 됩니다. 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형용사죠. 그죠? 얘는 긴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의 차이는 어떤 느낌이냐면 관계대명사는 보통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이거를 제가 옆에다가 조금 이렇게 옆으로 넓게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나머지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 첫 번째는 주격, 두 번째는 목적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유격으로 나뉩니다. 소유격으로 나뉘고 주격은 뭐냐면 뒤에 바로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와요. 관계대명사 뒤에 바로 동사가 와요. 플러스 동사라고 하는 건 뒤에 주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가 해석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는 대상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하는 주어인 대상을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boy who is playing basketball. 그죠? 그러면은 농구를 한다의 주어인 소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목적격은 어때요? 다 뒤에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진짜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냐면 명사 하나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빠진 명사가 바로 목적어일 겁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떤 사람이나 대상이 뭔가를 하는데 그 행동을 당하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내가 꾸미는 대상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이 소년을 꾸미는데 이 소년이 뭐 하는 소년이면 우리가 주격을 쓰는 거예요. 근데 누가 뭐 하는 이라고 이렇게 쓰고 싶으면 이때 누가가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게 목적격입니다. 근데 소유격은 언제 쓰느냐? 얘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어떻다고 설명할 때 우리가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빨간 소년. 어때요? 그러면 이 소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 가진 눈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죠. 그때. 그래서 소유격은 이 뒤에 뭐가 오냐면 그 대상의 소유물,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동사가 오거나 아니면 플러스 주어, 동사가 옵니다. 이 경우엔 해석이 각각 다르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대상의 무엇이 뭐 하는 자 예를 내가 지금 무엇이라 그랬죠. 그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앞에 있는 대상을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인지 무엇을인지는 우리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죠? 그래서 요거 주격이랑 목적격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만들어 보면 자 눈이 커요. I know a boy. 근데 그 소년의 눈이 커요. 그러면 여기다가 얘가 뭐 하는 애예요? 아니면 얘를 누가 뭐 하는 애예요? 아니면은 얘의 이것이 어떠한 애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뭘 쓴다?
whos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우리가 쓸 때 항상 whose를 씁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필요 없어요. 무조건 whose예요. 아시겠죠? 물론 of which라고 하는 사물을 꾸며주는 이 형용사가 있는데 whose랑 조금 쓰임이 조금 달라요. 한 단어. 나중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whose. 근데 자 그러면 걔의 무엇이 whose? eyes.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눠집니다. 그의 그 소년은 소년인데 걔의 눈이 어떠하니니까 큰 써주고 싶으면 are big.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눈이 큰 소년을 나는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눈을 걔의 눈을 내가 좋아하는 소년이야. 그러면 whose eyes 다음에 어떻게 넣어주면 될까?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바로 왔고 여기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왔죠. 그러면 그의 눈이 그의 눈을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각각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주는 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주격과 소유격이 다른 점은요. 주격은 생략이 보통 불가능하고요.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요. 생략 불가. 근데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있을 경우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뭐가 더 있어야 되냐? 한 단어 이상, 두 단어 이상의 무언가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생략하기가. 근데 목적격은 항상 늘 생략하는. 오케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은 생략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있고, 자 부사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요 배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배경 설명이라서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통해서는 방금 꾸밀 때 어땠어요? 이 대상이 뭔가를 하거나 이 대상이 뭔가를 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죠. 얘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그 배경인데 그 배경 속에서 누가 뭐 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장소를 꾸밀 때 where, when, 그 다음에 why, how나 the way.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부사예요. 자, 차이점을 보여드릴게요. where가 which의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대신할 수 있는 우리가 오늘 그 조커 카드가 누구였냐면 대시였죠. 그죠? 이 대는 무서운 친구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되고 관계부사가 돼요. 자, 이 모든 걸 대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충 학교라고 합시다. 그죠? 왜 웃는 거지? 근데 그림이 자, 이 학교를 내가 관계 대명사로 꾸밀 때랑 관계 부사로 꾸밀 때랑 전혀 다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내가 자, 이 두 가지의 형용사를 내가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사랑하는 거,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은 자, 이 위에 거는 관계 대명사로 만들까요? 부사로 만들까요? 사랑하는 대상이죠. 그죠? 자, 밑에 거는 관계 대명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이 학교를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얘가 공부해요? 아니죠. 얘가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행동을 하는 대상도 아니죠. 얘는 뭐예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배경이에요. 어디서?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꾸밀 때는 where이 되는 겁니다. where로 만드는 겁니다. 얘를 꾸밀 때는 which나 that으로 만드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 기억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요. 항상 늘
그 속에서 누가 주어가 동사하는. 즉 얘네는 기본적으로 다 주어 동사가 무조건 나옵니다. 주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when도 그 때에 그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그죠?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주어가 동사하는. 그리고 얘는 the way는 그 방법으로 그 방법 안에서 그 방법으로 주어가 동사하는.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완성된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뒤에. 왜? 목적어가 필요한 목적어도 가득 채워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얘네는 그게 이거를 하는, 그것을 주어가 동사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 속에서 그 때에 그 이유 때문에 그 방법으로 라고 하는 이런 뭔가 배경을 설명해주는, 부사를 설명해주는. 그래서 이게 관계부사예요. 어쨌든 얘가 만드는 이 덩어리 자체는 형용사인 거죠. 그래서 이게 관계부사입니다. 둘의 차이를, 이거를 집어낼 수 있으면 효영이가 어떤 상황에서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를 충분히 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까? 5월 20 아니다. 수요일 됐어요. 그죠? 수요일. 너랑 내가 애슐리에 갔던 수요일. 그죠? 그리고 내가 일기장에 기록한 수요일. 자, 위에 거와 아래 거 중 관계부사를 쓸 수 있는 건 위에 거. 그렇죠. 너랑 내가 애슐리에 갔죠? 수요일에. 그죠? 배경이죠? 근데 내가 일기장에 기록한 대상으로서의 수요일이니까 이거는 관계템. 그렇죠. 땡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온 문법은 기본적으로 효영이가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론니 도치. 나론니 뒤에 반드시 무슨 문의 형태가 나온다? 의문문의 순서가 나온다. 그 다음에 쉼표를 하고요. but 다음에는요. 여기서는요. 절대로 나론니가 도치가 됐으면 but 뒤에를 주어 동사를 생략해주면 안 돼요. bu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을 끝까지 써줍니다. 이거는 도치가 된 순간 생략을 하면 안 돼요.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but 다음에 여기다 olso를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는 자기 마음입니다. 보통 olso는 동사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오늘 배운 게. 그래서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우리가 결국 시험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는 뭐냐면 뭐다? 단어라서 동의어 있죠. 동의어. 동의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클래스 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 올려놨어요. 올려놨고 동의어 모음 이렇게 해서 좀 더 정리를 해줄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단어 알고 그 단어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해석하면서 문장의 가장 기본 규칙, 그죠? 지켜가면서 3인칭 단수나 시제, 그죠? 이런 거 지켜가면서 요거 예외 조금만 보면 한과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과 나갑시다. 알겠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